안녕하세요. 유리한 책 읽기의 유리한입니다.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인공 스토너는 무기력해 보이고 전개도 차분하다 못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큰 사건이 없는데도 그 평범한 인생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스토너의 삶은 단순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 진학하고 문학을 만나 결국 교수가 되죠. 파란만장한 드라마는 없지만 그 담담한 인생의 무게가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문체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건조하고 담백한데 읽고 나면 서늘한 파문이 오래 남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성 캐릭터, 특히 아내 에디스는 독자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남편의 삶을 방해하는 인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적 맥락을 생각하면 단순히 악역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여성은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얽매여 있었고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에디슨은 그 틀 안에서 불만과 반항을 드러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달라집니다. 친정에 다녀온 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예술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를 시도해요.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진 않지만 정체된 인물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찾으려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시대적 제약 속에서 균열을 내고 변화를 시도한 입체적인 인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스토너가 사회적 문제에 침묵한 정도 논쟁거리입니다. 친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는 가지 않았고 사회적 갈등에도 거리를 두었죠.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촛불 시위나 환경 문제에 중립만 지키는 태도와도 닮았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도 봅니다. 스토너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사회성 자체가 서툰 사람이었다는 것.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조차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회적 문제는 더 큰 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부자처럼 남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전부 무기력했던 건 아닙니다. 스토너에게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 사랑했던 연인과의 시간이었죠. 그들은 집에 틀어박혀 각자 책을 읽다가 함께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보통 사랑은 서로만 바라보는 걸 떠올리지만 이 둘은 달랐습니다. 일과 사랑,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합일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마치 톱니가 딱 맞물리듯 서로의 소울메이트가 된 겁니다. 나이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에디스와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교감이었기에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사회적 압박 속에서 오래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욱 아프지만 동시에 스토너가 실패만 한 인물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진정한 행복을 맛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스토너의 인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루막 교수입니다. 신체장애를 가진 채로 등장하는 그는 끊임없이 스토너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불편함을 느낀 독자도 많습니다. 왜 장애인을 굳이 악역으로 설정했을까 하는 의문이죠. 한편으로는 시대적 무의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루막 역시 외부자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스토너와 마찬가지로 제도 속에서 고립된 인물이지만 스토너가 침묵과 무력으로 대응했다면 루막은 공격성과 권력욕으로 반응한 거죠. 두 사람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같은 외부자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설의 작가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를 실패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이 스토너는 불행하다, 실패했다라고 해석한 것을 오히려 의외로 여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토너는 문학을 통해 또 사랑을 통해 잠시나마 진정한 자신으로 살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스토너는 화려한 성공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조용한 삶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토너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었을지 몰라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실패자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리한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